자, 이제 그 문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언어문화자원이라고 하는데, 언어학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일종의 문화라는 용어를 넣어서 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어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민족의 그 이제 여기 언어문화자원은 한정이 한국어를 쓰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. 물론 뭐 이거는 이 언어라고 하는 자체가 좀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어가 될 수도 있고 일본어가 될 수도 있고 중국어가 될 수도 있는데,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조에서의 어떤 문화자원이라고 하면 그런 언어 문화자원을 이야기한다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문화자원이다.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이제 언어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국어문화자원 혹은 한국어문화자원 이런 용어로 같이 병행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제가 연구 목표에서 있던 아카이브 구축이 있는데, 이 아카이브 구축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,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 지도를 어떻게 꾸려낼 수 있는가,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이 문화 지도는 제가 이제 은학을 하면서 방언학을 하면은 방언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. 결국은 위치적인 어떤 특성을 가져와서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분포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, 일종의 문화 지도도 그 결국은 문화가 기층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만들었을 때 그런 문화의 어떤 출발점이라든가 연원 혹은 과정 뭐 이런 부분을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이 이제 문화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질적 연구 방법 소개인데, 특히 이제 국어 문화 자료를 한번 질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어, 논문으로서 완성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, 그런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국어문화자원의 자료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어문화자원의 범주는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국어문화자원의 범주는 국어로 이루어진 정신적인 유형, 무형물과 물질적인 유형 모두 포괄한다. 그러니까 뭐 실제 우리가 한국어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축적되었던 자원들, 그게 다 이 문화자원이다, 국어문화자원이다, 언어문화자원이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구술자료, 기록자료 다 포함해서 무형의 자료, 뭐 구비문학, 구비민요, 구전가사 이런 것도 포함되고, 그 다음에 기록된 유형의 자료, 기록문학, 운문, 산문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죠.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범주에서 보면은 이 한국어와 한글로 이루어진 역사 문화적 경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어 문화 자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우리 말글로 되어 있는 이 민중의 의식주 생활에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 자료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은 이런 언어 문화 자원의 어떤 그 내용으로 포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 큰 차원의 어떤 국어 문화 자원의 범주를 잡고자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국어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화 자원은 사실은 연구 자원뿐만이 아니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문화 콘텐츠로 되어 있는 문화 지도, 이런 그 전자문화 지도를 한번 통해서 이 국어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일 것이고,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어 문화 자원의 어떤 지리적 공간과 시간적 연대 이런 것을 내포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. 자, 이 국어 문화 자원 중에 여기 제가 이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가 한말글 문화자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화자원이 있고, 또 하나는 민족 생활의 문화자원이 있습니다. 이 한말글 문화자원은 한글학회에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말글 문화지도 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물입니다.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결과물로서는 되게 중요한 자료이고,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저작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, 이게 3년간의 어떤 문화부에서 지원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인데, 사실은 3년 사업으로는 되게 기간이 너무 짧았죠. 그리고 또 이 문화 자원의 수집 방법이 아주 다양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고, 다행인 것은 그 조사 지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진 자료라든가 동영상, 그다음에 텍스트 자료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.
그래서 이게 피록은 문화지도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향후 문화지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, 좀 더 보완해서, 이런 제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자원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민족 생활의 문화 자원입니다. 이 자원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국립국원에서 민족 생활의 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족 생활의 조사에서 민속 지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, 거기에 사진, 동영상, 음성 자료, 구술 자료, 전사 기록, 의 분석 자료, 이런 것들을 모았는데, 그런 것을 모아놓은 자원입니다. 그래서 그 민족 생활의 문화 자원,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화 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한말글 문화 자원은 지금 이게 각 지역에서 모여있던 모인 그런 자원의 내용이고, 그 다음에 유형은 옆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. 그리고 한글 혹은 한국어 관련된 뭐 기념관, 기념물, 뭐 심지어 이제 한글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동상, 무덤, 뭐 이런 까지 다 포함합니다.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한말글 문화자원의 총수는 106가지 정도 지점에서 조사한 이런 자원들이 지금 축적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생활의 문화자원은 이런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이 조사 내용이 나오는데, 이게 2012년까지 조사를 했고, 보통 이제 우리 직업, 고유 직업 생활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조사하게 됐는데, 이런 부분이 통상 한 60개 항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2010년 들어서는 어떤 그 내용을 조사하게 되냐면은, 우리가 삼면이 해안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해안에 나오는 해안 지역, 즉 바다 관련된 이런 언어 자원을 조사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이 3년 정도 이루어져서 이 자료도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합니다.